환영합니다. 인포노미입니다. 오늘은 모토로라 라잘 7T 플러스에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쓸어내리세요. 이렇게요. 토글과 알림이 분리되어 있다면 오른쪽에서 쓸어내리도록 하세요. 이 경우에는 한 번 더 아래로 쓸어내리면 표시되는 토글 목록이 확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페이지 중 하나의 화면 녹화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토글이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 토글들에는 라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아이콘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어디에서도 그걸 찾을 수 없다면 이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추가할 수 있는 여러 토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미 추가된 것이고 플러스 표시가 있는 것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바로 화면 녹화기가 있고 올바른 라벨도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처음에 추가했을 때는 길게 눌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설정으로 이동해서 이제 휴대폰이 어떤 품질로 녹화할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해상도는 1080p, 720p가 있는데 720으로 설정하면 바로 1080p로 변경됩니다. 이건 2000년대 이하의 해상도가 아닙니다. 프레임 레이트가 있는데 지금은 30프레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본 옵션은 다이내믹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무엇을 설정하고 싶으신가요? 적어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60프레임입니다. 다이내믹으로 설정하면 120프레임처럼 더 높은 프레임 레이트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녹화하려는 해당 콘텐츠가 실제로 그 프레임 레이트로 표시될 때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60프레임으로 녹화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60프레임이 더 낫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주사율에 고정시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녹화하는 콘텐츠가 무엇이든 항상 이 프레임 레이트로 녹화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소셜 미디어 용도나 다양한 사용 목적에서 대부분의 플랫폼이 60프레임만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프레임은 잘려나가고 화면 녹화기의 작동 방식은 비트레이트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모토로라의 경우 이미 비트레이트가 꽤 낮은 편이고 이를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적인 화면을 녹화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120프레임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비트레이트가 12이라고 해봅시다. 초당 12메가비트입니다. 예를 들어 120프레임으로 녹화해서 어떤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이 12메가비트가 120프레임에 분배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했을 때 그 소셜미디어가 120프레임이 아니라 60프레임만 지원한다면 프레임 일부가 잘려나가게 됩니다. 잘려나간 프레임에도 원래 할당되어 있던 비트레이트가 있었습니다. 결국 예를 들어 초당 12메가비트였던 비트레이트가 이 경우에는 6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질 측면에서, 즉 영상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문제가 생기고 해상도는 그대로지만 무엇이 달라질까요? 움직임이 있는 화면을 녹화할 때 전체적으로 뭔가 흐릿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바로 여기서도 그게 보일 것 같아요. 어쨌든 모토로라에서는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아래에는 녹화 시간 제한과 파일 크기 제한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옵션을 꺼두거나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야 녹화가 중간에 제한에 걸려서 멈추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화면에서 터치한 지점을 기록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켜면 손가락이 닿은 곳마다 반투명한 회색 점이 표시됩니다. 이제 이 창을 닫고 토글을 찾아서 간단히 탭하면 녹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에는 없던 두 가지 추가 옵션이 나타나는데 바로 오디오 녹음입니다. 마이크, 시스템 사운드, 마이크와 시스템 사운드 모두 또는 아무것도 녹음하지 않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사운드와 마이크를 모두 녹음할 계획이라면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운드가 내부적으로 녹음된 후 스피커를 통해 재생되면 마이크가 그 소리를 다시 한번 받아들여 원치 않는 에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헤드폰이라도 사용하면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리가 스피커가 아니라 헤드폰을 통해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이크가 소리를 두 번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점은 화면 녹화입니다. 전체 화면이나 단일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녹화 버튼을 클릭하면 3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녹화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행동이 녹화됩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기에 기본으로 탑재된 앱들은 모두 녹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녹화가 되지 않는 앱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가지 토글이 있어서 녹화를 일시정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은 녹화되지 않습니다. 즉 조작 과정은 녹화되지 않습니다. 녹화를 다시 시작하면 셀피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그림을 직접 그려볼 수도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녹화가 끝나면 네모난 버튼을 눌러 녹화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녹화를 중지하면 녹화된 영상이 사진 앱에 저장됩니다. 제가 찾을 수 있다면요. 여기에서 화면에 보이는 컬렉션 메뉴로 이동하신 다음 컬렉션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끝으로 천천히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비디오 항목에서 녹화된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네요. 스크린샷인가요? 아니네요.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제가 구글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어서 그렇군요. 회사에서 누군가가 화면 녹화가 앨범처럼 폴더에 저장되도록 설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기기를 클릭하면 바로 여기 스크린 레코더 폴더에 있을 거예요. 이건 기본 저장 위치가 아니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제 경우에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이는데 약간 흐릿하고 프레임 속도도 별로예요. 60프레임임에도 불구하고요. 움직이는 중에 일시정지를 해볼게요. 제발. 아니, 안 되네. 움직일 때 딱 멈추려고 하는 중이에요. 확대해 볼게요. 이 정도면 생각보다 꽤 깔끔해 보이네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이건 이 정도면 괜찮아요.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글자 주변에 약간의 아티팩트가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폰의 울트라 버전에서 겪었던 것보다는 훨씬 덜하네요. 보통 비트레이트가 낮으면 글자나 형태가 있는 것들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움직일 때 이상하게 깨지거나 변형되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치 AI로 업스케일링만 한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그 부분에 정보가 없는데 말이에요. 보통 이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말했듯이 녹화할 수 있는 앱을 열 수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끔은 녹화가 불가능한 앱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앱은 실행 중일 때 화면 녹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설계된 이유는 만약 불행히도 기기에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가 있어서 화면 녹화나 스크린샷을 통해 은행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핀이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해도 그런 악성 코드는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화면 녹화에서는 완전히 검은 화면만 나오고 스크린샷을 찍으려고 하면 아예 거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꽤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제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은행 앱에서는 은행이 결제 확인 문서를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넷플릭스, HBO 등 거의 모든 스트리밍 플랫폼, 유튜브를 제외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불법 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화면 녹화기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캡처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당연히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 상황에서 공정 이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캡처를 한다고 해서 특히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법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이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자신의 기기를 이용해서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그저 그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뭔가를 캡처하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역겹고 더러운 해적일 거라고 여기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녹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녹화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이런 플랫폼들에 한 번도 돈을 내본 적도 없고 계정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넷플릭스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때로는 다른 기기들에 미리 설치되어 나오기도 하면서 제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제 기기의 작동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 빌어먹을 기기지 그들의 것이 아니니까 분수를 알아야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이 콘텐츠를 볼 거예요. 이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아무것도 캡처할 수 없지만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볼 수 있는 일부 콘텐츠를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브라우저에서는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를 막지 않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열려있는 모든 것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브라우저에서 해당 콘텐츠를 열어두면 화면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목적을 위해서 저는 P3 오미유부 대안 같은 것을 검색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작업에는 구글 검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구글 검색은 우리가 찾고 있는 레딧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거든요. 여기에서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링크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들은 작동 방식이 별로고 어떤 것들은 더 나아요.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찾으세요. 이런 사이트들은 각기 다른 방식의 수익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사이트 In the Ether Mom은 정말 형편없어요. 화면을 탭할 때마다 광고와 함께 새 탭으로 이동시키거든요. 훌륭하죠. 그래서 당연히 그건 별로 좋은 사이트가 아닐 테니 더 잘 작동하는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모든 것은 계정이 필요 없고 구독도 필요 없으며 언제든지 재생할 수 있고 그냥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쇼나 영화의 콘텐츠를 잘라서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가진 공정이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고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플랫폼에 실제로 구독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캡처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기묘한 이야기 같은 것을 캡처하고 싶다고 해도 이건 넷플릭스 독점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돈을 내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 복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청하는 것도 포함되니 이 점을 꼭 유의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콘텐츠에 실제로 돈을 내고 있다면 법적으로 어떤 구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위해 돈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보든 유통만 안 하면 누가 신경 쓰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콘텐츠를 캡처해서 배포하는 경우 만약 그게 30초 미만이라면 이 부분은 꼭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경우에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므로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꼭 유의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